오늘 여러분들 다 보이시겠지만 아주 제 입에 성함을 담기에도 황송한 대단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역시 이분의 양력을 말하자면 임수연 양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사위원, 경찰대 치안정책연구 편집위원, 한국법적재학회 총무이사 법무부 전문위원,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을 역임하셨던 교수님. 현재 한양대 정책과학대 학장 이호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정책과학대학장 이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행정법이라는 게 저는 아직 1학년이라서 잘 모르는데 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좀 나한테서 행정법이란 아니면 객관적으로 행정법이란? 둘 다. 아, 그래요? 나한테서 행정법이란, 나를 먹여 살린 것? 먹여 살린 것이시고요. 예. 객관적으로 행정법이란 법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법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뭐 행정적인 어떤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지 꼭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재미는 없는 뭐 그런 과목입니다. 자꾸 보니까 정의로를 좀 닮은.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관합니다. 제가 또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정책학과 정의로라고. 아, 그래? 정말로? 술 먹다 보면 그런 얘기. 그 옆모습 많이 닮았네. 감사합니다. 민찬원 교수님이 수능 네. 출제위원장도 하시면은 어느 날 네.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네. 사라지시면은 네. 잡혀가셨다 평가원에 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혹시 옛날에 사법시험 같은 거 출제하실 때도 막 이제 어디 가셔가지고 갇히셔서 시험 문제 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은 모든 시험이 똑같아요. 어떤 수능은 교수님들 더하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고요. 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만 하겠죠, 당연히. 예. 진로 얘기가 나와서 예. 여쭙는 건데 예. 교수님은 주로 법학과를 네, 나오셔도 예. 그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네. 교수의 길을 네, 택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특별히 교수 쪽으로 아, 무슨 계기가 그래요. 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가르치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초중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웃기게도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는 자연계 출신이에요. 예. 교차 지원이셨군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의대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가르치는 걸 좀 좋아해요, 제가. 예.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거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전기는 내가 자연계로 의대 시험을 봤었고, 전기 떨어져서 이제 한양대가 이제 그때 맞아, 후기 중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한양대학교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수가 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학부생 때요? 예. 왜냐하면 교수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뭐 이게 지금 바람직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학부를 가도 교수가 못 될 수 있는데 한양대에서 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수 준비를 한 학생은 다 교수가 됐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내 것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교수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실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제가 MBTI 이런 거 잘 모르다가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야매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인터넷에 네. 간단한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문응답을 하면 나오는 거. 네. 예. 그걸로 해보니까 INFJ. 저랑 같은 MBTI. 아, 그래요? 예. 정의 수호자? 아닌가? 맞아요. 뭐, 그러고 아니, 정의 수호자시죠. 네. 그렇죠. 정의 수호자시죠. 예수나 히틀러도 INFJ라고 나오던데. 저기, 예수나 히틀러. 나무 위키에 보니까. 양극을 달리시는. 저희가 사실 MBTI 여쭤보려고 당연히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남들이 물어보면 네.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하다가 MBTI를 오늘을 위해서 교수님이 오늘 위해서는 아니고 내가 또 그 INFJ를 잊어버릴까봐 그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간이 검사를 하면 내 메일로 넣어주잖아, 그지? 네, 그 네, 결과를 넣어줘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찾아보려면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그 메일을 안 읽고 있어, 아직도. 왜냐면 안 읽고 있는 건 찾기가 쉽잖아, 그지? 안 읽은 보관하면서 찾으시려고. 네. 그래서 제목은 INFJ였지, 이렇게. 이런 그래서, 말씀 네. 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수업을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고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고 귀여운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수의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교수의 자질. 교수의 자질은, 교수는 뭐, 연구와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연구력도 있고 강의력도 있으면 좋겠죠. 예, 더하기 학생들에 대한 뭐, 애정,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뭐,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열린 질문이 나오니까. 교수님은 셋 다. 아니, 그러니까 뭐,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강의. 또? 저도 강력하려고 했는데. 그래? 왜냐면 이제 딴 거 해야 돼? 교수는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네,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직업이기도 하고 네. 또 대학에서 이제 네. 학문의 최전선에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좀 영향을 끼치고 이 교수다 이런 걸 보여주려면 강의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앞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주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애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에 대한 애정이 1등 같아. 예, 그게 있으면 사실 두 가지는 그냥 됩니다. 예, 자동으로. 그러니까 강의라는 건 사실은 물론 강의 그 자체는 개개인의 능력이기도 해요. 예, 재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노력으로 되는데 약간 한계가 있긴 해요. 근데 학생들은 알아요. 저 강의가 성의 있는 강의인지 아닌지는 알아, 적어도. 그러니까 저분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저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고민 없이 그냥 저 자리에 와 있는지 학생들은 그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오더라도 알아요. 예. 그래서 학생에 대한 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뭐 그게 성립이 되면 나머지 두 가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희 과에서 보통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 로스쿨에 가거나 네. 아니면 행정고시 보거나 보통 이 두 가지로 네. 많이 생각을 하고 네. 저희 과 설립 목적도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고요. 근데 되게 오래 뭐 이런 부분의 진로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좀 강점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게 뭐가 있었을까 좀 해가지고. 예, 제가 학생들 진로로서 조금 권장하는 것은 연구직이나 아니면 교수직에 대한 도전도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틀에 박힌 것만 딱딱딱 하잖아, 그지? 예, 그리고 또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10년이 뭐야? 한 15년 정도 됐잖아, 우리 정책학과가. 그런데 여전히 정책학과에 대한 정체성 논란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거나, 이제 면접을 보러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일부 학생들이, 정책학과 나온 학생들이 정책학과 나오는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면접을 가서 저희 거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학과는 사실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막상 면접을 보는데, 너 그런데 뭐 법학도 듣고 경제학도 듣고 너의 정체는 뭐니? 라고 말하면, 이것저것 뭐 많이 듣긴 했어요. 라고만 하면 안 되고, 할 말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학문 분야의 솔루션을 조금씩은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전공을 저희 하는 대로 하기 나름으로 만들 수 있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처럼, 막 트랙에 따른 과목을 지정해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것들 본인들이 이제 개척해 나가고 또 본인들이 설정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조금 어쩔 줄 몰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친구들이랑 좀 같이 다녀라. 너하고 똑같은 비슷한 희망을 하고 있는 직업으로 그런 학생들하고 삼삼오오 좀 같이 다녀라. 그러면 서로 간의 상승 효과도 있고, 또 뭐 원하는 건 안 돼도 비슷하게는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지금까지 이제 87학번 이호용에서 교수 이호용과 학장 이호용이 되기까지 엄청 많은 노력과 또 결정, 이런 고민,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정책학과 학생들이 대학생 이호용과 또래잖아요. 그 학생들, 저희 정책학과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대한 어떤 팁 같은 걸 좀 준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의 팁. 네. 내가 제일 약한 부분.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만 할 때의 나를 생각해 보면 참 학교에 애정이 없을 때였죠. 왜냐하면 전기로는 이제 뭐 의대 가겠다고 해서 떨어져서 왔을 때의 패배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빨리 고시에 붙어서 뭔가를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여서 막 대학의 낭만 이런 것도 느껴보지 못했고, 빨리 뭐가 돼야 된다는 압박감만 많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이제 6번째 직장이거든. 맨 처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릉대학, 단국대학, 한양대학.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나은 직장을 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마무리 질문이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춘이란? 네,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뭘 해도 용서받는 나이, 뭐 그런 거죠. 불법한 행동만 아니라면 뭘 해도 칭찬받을 수 있고요. 거기 열정만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 로스쿨 간 우리 이제 여러분 선배인데, 로스쿨 입학했어. 로스쿨은 이제 치열한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정책학과에서 공부 꽤 했다는 아이들도 로스쿨 가면은 공부량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이런 질문해요. 교수님,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한 학기 휴학하고 해외여행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남들은 이미 저렇게 많이 나갔을 텐데 갔다 오면 저는 지금 안 가면 너 나중에 갈 수 없잖아. 그럼 지금 가라고 이야기해요. 좀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학창 시절을 생각했을 때 후회되는 점은 너무 이렇게 뭐 고시 내지는 뭐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뭐 쫓기듯이 살았다. 쫓기듯이 살았고 이렇게 그 좁은 범위에서 이제 살다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두려워요. 고시만 하던 아이들이 다른 거 시키면 못해요. 그러니까 꼭 그러지는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경험도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래서 사실 이 나이 되면 성공의 척도는 뭐 제가 처음에는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들 고시했으면 좋겠고요. 다들 로스쿨 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의 척도는 아니거든. 네, 그럼 저희 쿠키스 타임이 네.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예. 이제 퀴즈를 맞추시면 예. 저희가 100만 원은 아니지만 예.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엄청난 사실 거면 상품입니다. 이제 예스 하시면 됩니다. 네. 쿠키즈? 예스. 네. 예. 자, 예. 그러면 이제 10초 안에 저희 정책학과 교수님들 예. 5분 성함을 말하시면 아이, 되는데요. 너무 쉽다, 이거는. 네. 자, 네. 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예. 10. 민찬웅, 최원배, 정석균, 강성훈, 윤성현.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상품을 네, 주시면. 뭔데요? 이거 못 맞추면 이것도 못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얼굴. 너무 좋은 선물이다. 저희가 주문 제작해서 예. 네. 그래서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예. 기념사진 한번 예, 찍고 예. 사진이랑 같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할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자가 내 1조 1항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만족하자는 말이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현실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는 잘 안 되네.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